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3자 청탁이라는 단어가 한국일보 취재 결과 등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3자 청탁.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그 뒤에 감찰을 무마시키도록 조종한 청탁한 제3자가 누구냐에 검찰은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는 얘기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구속 위기, 친문 겨누는 검찰. 한국일보는 제목을 아예 그렇게 썼어요. 검찰이 친문을 겨누고 있다. 자, 조국이 최종 선택했지만 그래서 구속돼야 된다라고 검찰은 보지만 조국의 뒤에서 혹은 조국의 옆에서 혹은 조국의 위에서 혹은 조국의 안에서 누군가가 청탁을 해서 조 전 장관을 저렇게 했다. 검찰은 저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혐의죠. 직권남용. 본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26일 오전 10시 30분 심사가 있어요. 영장 실질 심사.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오전 10시 30분에 심사니까 저 심사 이후에는 바로 구속되든지 귀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다른 길은 없어요. 구치소 가든지 집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제3의 길은 없다. 자, 유재수를 구속시켰던 권덕진 판사가 이 영장을 심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징계 무마 과정, 감찰 무마 과정에서 친문 개입 정황을 영장에 적시한 걸로 한국일보 취재 결과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 친문들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감찰을 중단했다라는 겁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 등등이겠죠. 친문 인사들과 친분 이유로 뇌물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징계 수사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에 제3자 청탁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해요. 본인의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청탁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 조국의 직권남용 의혹을 넘어서 감찰무마 청탁 윗선을 겨누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누가 조국에게 감찰 중단을 청탁했나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께서 네. 청와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청와대의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시스템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검찰이 제3자 청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자, 일단 조국은 구속영장 청구했으니까 조국 됐고 제3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그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신변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 속도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동안 쭉 보도 내용이나 흘러나온 얘기 쭉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에 전화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를 했다가 중단시키는 과정에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그 관련된 당사자들이 진술이 다 달라요. 네. 조국 전 장관은 협의해서,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과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백원우 비서관은 아니다. 이거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판단한 건이다라고 해서 진술이 틀립니다.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왜 감찰을 중단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전화가 많다. 그리고 이 정도 건에 대해서 사실은 감찰을 중단을 할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동안 경험해봤던 청와대로서는 조국 수석 혼자 저 많은 상황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사실은 박정하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등장한 인물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정수석실 관계자들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등장을 하고 김경수 지사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미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저렇게 했으리라 보여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청와대 감찰을 하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어요. 수사권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고요. 청와대 감찰을 받던 공직자가 나가지도 않고 사표도 안 내고 그냥 병가를 내고 70여일 동안 잠적을 한다?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마침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실질 심사했던 전담 판사가 결국엔 조국 전 장관을 심리를 할 텐데요. 유재수 부시장 건건이 한번 볼까요? 뭐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 오피스텔을 뭐 무상으로 그냥 사용했다. 심지어는 뭐 책도 강의에서 팔았다. 명절 선물을 누굴 통해서 주게 했다. 소위 시중에 있는 잡범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했는데 청와대 감찰을 하면서 과연 저거를 몰랐을까?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경미해서 그냥 넘겼다. 이거를 국민들은 그리고 검찰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제 관건은 청구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느냐. 그러니까 유재수를 가뒀던 해당 판사가 조국도 가둘 것이냐. 아니면 조 전 장관이 26일 오전 이후에 집으로 귀가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오늘 한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전 수석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우병우 전 수석도 실형을 선고받았죠. 유죄를 선고받았죠.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게는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우병우는 실형, 조국의 직권남용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직무유기 우병우는 실형이 이미 선고가 됐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죠. 더 적극적인 의미죠. 직권남용은. 직무유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고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해야 할 선을 넘어서 뭔가를 더 했다. 자, 검찰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량권 넘은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표 수리 및 영전도 청와대에서 입김을 부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징계를 못하도록 사표받은 것을 넘어서 후속 인사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심까지 청와대를 향해서 검찰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무유기 우병우는 어땠을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우병우 수석, 박정부 때 미르와 K스포츠재단 비위 의혹, 감찰 묵인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돼서 유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눈 뜨고 아무것도 안 했다. 두 손 열중시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이유로 실형이 된 거죠. 법조계 해야 할 일을 안 한 우병우보다 진행 중인 일에 강제 중단시킨 조국의 혐의가 더 무겁다라는 관측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님. 이미 우병우 전 수석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바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더 넘어서서 뭔가를 했다라는 혐의잖아요. 구속영장 어떻게 될까요? 죄명만 본다면 이제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 그러니까 직무유기보다는 직권남용이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되는 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 이하의 직무유기보다는 징역 5년 이하의 직권남용이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되는 건 맞고요. 그렇군요. 예, 당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엔 이제 법원에서 혐의 사실을 확인됐을 경우에는 감찰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직권남용,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감찰 중단을 할 수 있는 민정수석으로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예. 그렇죠. 이제 부당하게 한 거냐.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찰 과정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본인이 판단할 때는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인사조치로 끝내는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게 적절한 거냐? 이 두 단계를 넘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까지 보면 이제 검사에 대한 비위 사실에 대한 검찰 자체의 감찰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 감찰의 경우에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 혐의 사실이 일부 확인되더라도 이제까지는 자체 감찰로 징계를 하거나 또는 사표 수리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까지 이런 조치들 내부 감찰을 중단한 것들이 전부 다 그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직권남용을 이런 수사 감찰 중단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관계보다는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